네, 안녕하세요. 비네스테디 강남 본점의 이현숙입니다. 제가 임상사진을 찍는 걸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다른 원장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상사진을 어떻게 찍으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임상사진을 제가 찍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상사진이 베드에 누워서 찍을 수도 있고 앉아서 찍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업 윤곽관리라는 윤곽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전후 사진을 제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전후 사진을 서서 찍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서서 찍는 방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찍을 수가 없었는데 방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저만의 방식대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깔끔한 사진을 좀 찍는 편이라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룸 안에서 보통 사진을 찍으시는데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때는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커튼을 치고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도 자연광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광이 있을 때는 빛 반사 때문에 어떨 때는 밝게 어떨 때는 어둡게 전후 사진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서울에 제가 와서는 자연광이 없어서 아무래도 더 깔끔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임상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자연광이 없는 막힌 곳에 한 포인트를 두시고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깨끗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벽을 보시게 되면 온통 하얗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얗게 만든 것도 사진이라든지 어떤 걸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사진을 찍을 때도 저도 처음에는 어디에서 임상사진을 찍지라고 생각을 해보니 등 관리를 할 때나 밸런스업 윤곽 관리를 할 때에도 좌우 비대칭이라든지 그리고 어깨 높낮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저는 여기더라고요. 공간이 확실히 옷을 탈의를 하시고 바로 임상 관리 전 사진을 찍고 그 다음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관리 후 사진을 찍는 이 위치도 조금 편해야 또 고객님들도 자연스럽게 서셨다가 다시 누우셨다가 그래서 관리를 받으시고 다시 서서 또 관리 임상 사진을 찍으시고 요게 동선이 너무 길어지면 저도 불편하게 되면 고객님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동선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잡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 벽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고객님께 서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서는 이 거리를 재보니까 한 1.5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거리감이 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는 그냥 똑바로 서셔가지고 저를 그냥 있는 대로 이 카메라 렌즈를 그냥 보시고 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고객님들께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편안한 대로 쓰시라고 하시면서 바로 임상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쓸 때에도 고객님도 그냥 차렷 자세에서 바로 서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선 자세에서 카메라를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찍으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어깨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팔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편한 자세, 팔을 뻗었을 때 가장 편한 자세로 내 몸통과 어깨, 팔 쪽 약간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 접은 상태 요 자세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보게 되면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 찍으실 때 이 격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 물론 카메라마다 좀 다를 겁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직 수평 안내선이 없어지게 되면 격자 무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평, 수직 안내선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되면 격자 무늬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나오는 고객님을 이 정중앙에 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격자 무늬에 거리를 두게 되면 제가 이 풀샷이 됐죠. 사이즈가 9대 16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사이즈를 인스타 때문에 1대1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좀 편한 사이즈를 한번 찍어 보시면서 찾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주라는 전후 사진을 배치를 했을 때 내가 사이즈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한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대 16 비율로 해서 자, 팔을 약간 뻗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여기 가운데 프레임에 제가 터치를 하게 되면 베스트 샷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랗게 보이는 표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찍었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실수를 했던 게 그냥 우리 고객님들을 그냥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 흐릿하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를 한번 화면을 터치를 하고 나서 우리 모델분 고객님들을 내가 찍겠다라고 표시를 하고 나서 해야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 쪽만 제가 많이 찍기 때문에 상체를 찍고요. 다음은 제가 3배 줌을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3배 줌만 딱 하고 얼굴을 제일 중앙 부위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찍습니다. 이렇게 3배 줌을 하는 이유는 상체까지 찍었던 사진을 확대를 시켜서 얼굴 쪽을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가 활용을 하다 보니 좀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굴이 조금 표현이 되려면 3배 좀 확대를 그냥 시켜가지고 전후 사진을 임상 전에도 확대를 시켜서 찍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확대를 시켜가지고 얼굴도 찍고 이렇게 해서 얼굴만 비교했을 때 사진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상체 쪽하고 얼굴 쪽하고 다 같이 나오게끔 해서 찍은 프레임을 전후로 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찍고 나면 저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고객님께 옆으로 한번 서 보실게요 하고 네, 옆으로 한번 서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측면도 제가 찍습니다. 그 다음은 후면도 한번 벽을 보고 한번 서주실게요 하고 후면도 후면의 목부터 머리부터 상체까지 요 가운데 프레임에 올 수 있도록 해서 똑같이 찍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으로 한번 도실게요 해서 반대쪽의 측면부도 제가 한번 찍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한 번만 더 서주세요 해서 샷을 찍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포즈로 해서 찍는 이유가 정면에서 비교를 해 볼 때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등 관리라든지 아니면 윤곽 관리를 하더라도 상체의 어떤 균형을 잡으시는 원장님들은 아마 그 승모근 라인이라든지 목 두께라든지 목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눈에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후면, 측면, 그리고 거북목일 때, 그리고 팔에 그 앞으로 말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할 때에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들께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전과 후가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게 되면 고객님들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티켓팅 활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물론 뭐 1회에 아니면 몇 회까지는 측면이라든지 뭐 앞면에 이게 표가 안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임상을 내고 또 횟수가 거듭날수록 관리 이후에 그 달라진 부위가 반드시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면과 측면과 후면과 다시 앞면 그리고 확대해서 얼굴까지도 임상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컷을 많이 조금
챙겨서 찍는 편입니다.